제가 처음 마을 공동체를 접했을 때 마을 공동체의 가장 기본은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만나서 하고 싶은 일들을 모으든 아니면 삶의 불편함을 해소하든 마을 공동체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 후에 그 만남을 토대로 각각의 모임의 색깔대로 집을 지어가는 거였죠. 우리 집과 옆집 그리고 근처의 이웃 또 아이들의 학교 학부모들 골목을 사이에 둔 이웃 주민들 등 그렇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손을 맞잡아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고 또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마을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욕구들은 더 다양해졌고 만나는 주민들의 형태도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어르신들이 이웃들과 삶의 노하우를 함께하며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먹고 공부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마을에 사랑방이 생겼고 또 그곳에 함께해 주시는 엄마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런 공동체 모임들을 기반으로 지역 내 마을 기업으로 성장하여 선한 경제를 이끌어 가기도 하고 낡아서 다 무너뜨려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동네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쓸고 닦고 고쳐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는 도시재생으로까지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을 공동체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만나고 모이고 함께하는 것이 기본인 마을 공동체가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코로나로 인해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은평의 마을 공동체 어떻게 이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저의 친정 같은 곳입니다. 은평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이춘희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함께 누리는 마을, 마을의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 은평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이춘희입니다. 와, 뭘 아주 준비를 해오셨네요. 제가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네, 제가 요즘 게스트로 모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사실은 안 바쁘신 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이춘희 센터장님은 워낙에 바쁘기로 뭐 초단위로 일을 한다 뭐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마을 라디오에 자리해 주신 것을 급 감사를 좀 드리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말씀하신 대로 초단위로 네, 마을에서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 좀 일들이 많이 줄지 않으셨어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지 않고 저희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예, 마을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촉진하고 또 심리 면역을 키우고 서로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뭔가들을 찾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그냥 쉬지를 못하신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아, 그렇게 되네요. 네. 자, 그럼 저희 은평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김미영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처음 마을 정책 사업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시민들의 참여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또는 서울시가 또는 은평구가 어떤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십시오를 늘 외치고 또 참여를 촉구했지만 그 참여는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경황이 없었죠. 또 그거에 품을 낼 만한 여유조차도 없었죠. 그래서 고민했었죠. 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만나고 그 만남 안에서 뭔가의 욕구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또 마을 정책 사업의 시작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3명만 모이십시오. 5명만 모이십시오. 모여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이웃을 알아가는 어떤 이제 동기부여들을 찾고 하는 과정이 시작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처음 그런 주민들이 등장하는 것, 그 등장하고 또 그 등장된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된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또는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좀 바꾸고 개선하는 틀로 지금 마을 정책 사업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또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또 민과 관을 연결하는 역할로서 마을 지원센터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 그 생각보다 마을 지원센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들도 주민들은 여전히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아무래도 이제 마을 지원 사업 에 조금 그것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곳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물론 그런 것만 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지원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정책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선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모든 주민이 이제는 다 알 것 같은데 생각 외로 모르시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어떤 지원 사업인지 누가 하실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동안 문평마을 지원센터 또는 서울시 광역단위 안에서 서울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거의 8년에서 10년 이제 가까이 네. 마을 정책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도 지역 사회에서 이거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초기에 저희 고민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아름아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는 부분들에 주력을 두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거든요. 실제로 삶을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주민들의 관심들을 집중시키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그 데이터에서 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삶의 질이 만족도가 높다라는 그 관점은 주변에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이웃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삶의 질이 만족도가 높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저희 마을 정책 사업도 그러한 관점에서 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내가 살고 있는 동에 기반한 이웃 안에서 이웃을 만들어내는 동단위 안에서의 주변의 이웃들과 인사 나누고 뭔가를 샤부작샤부작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이웃 만들기 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 그러한 사람들과 또 같은 성향 또는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행해 볼 수 있는 실행기 사업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내가 이 살면서 나 아이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을까라는 거를 마을에 발신했을 때 어머 그거 고민 저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육아에서 고민하는 그런 이제 마을 지원 사업을 또는 환경에 대해서 같은 이슈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실천 활동을 펼친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또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뭔가를 도모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펼쳐지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모임과 모임들이 연결되어져서 세 개의 단체들이 연합해서 지역 의제를 함께 풀어가고 또 실천해 보는 그 과정들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모임 연합 사업이라고 동단위의 의제 발굴형 그리고 지역 안에서의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단위의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지원 사업들도 있고 또 뭔가 이제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 재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우리 어떤 대응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서로에게 심리 면역을 키울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같이 고민하는 이웃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센터님 말씀을 들어보니 초창기에는 그냥 어떤 개인의 욕구, 이익 뭐 이런 걸로 모여서 이제 지원 사업들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지금 7, 8년에서 1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것들이 좀 더 다양한 어떤 그 공공적인 목표로 성장해 가고 있다. 그것들을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너무 요약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친정 이야기를 이렇게 잘 풀어내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네. 자, 마을 지원 사업 얘기가 나와서요. 그동안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수없이 많은 주민 모임들을 지원해 오셨고 또 성장을 사실은 도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난 이 모임 정말 기억난다.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 사업 내용 나 정말 너무너무 기억난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한두 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의 뉘앙스로 봐서 첫 번째 거는 긍정적인이고 후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예를 들어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마을 공모 사업이라는 것은 방법론적인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것을 어떤 식으로 촉진하고 지원할까를 고민하는 틀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같은 주민들이 만나는 또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소통의 문제들 그리고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실험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그런 욕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까에 대한 이 사업의 목표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 단위의 프로그램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거든요. 단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한 방법들인 거고 좀 더 주민들과 그래서 소통하고 더 질 높은 그런 문제들을 의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과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제 이 일들을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어보신 질문과 좀 어긋날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들이 마을지원센터가 고민했던 것은 그러한 취지로 이 공모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그것을 접하는 주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난관, 어려움, 쉽게 접근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의 문턱이지 않을까를 저희는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비전으로 하듯이 누구나 쉽게 함께 누리는 마을이라고 했지만 누구나 쉽게라는 그 말들에 공적 기금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 공적 기금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들이 이미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공의 다수의 또 개방성을 가지고라는 측면으로 이 사업들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이 사업이 누군가 기억에 남거나 참 이 사업 잘 돼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뜻과 욕구를 펼쳐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어떤 때는 놀라움도 어떤 때는 안타까움도 또는 어떤 때는 우리가 더 쉬운 방법으로 이것들을 실천하실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라는 고민으로 늘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고 어느 거 하나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군요. 네, 결국은 모든 모임, 모든 어떤 사업들이 다 어떤 잘했든 못했든 네. 그 자체만으로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정말입니다. 게스트한테 질문을 말려본 건 참 오랜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마을 공동체는 사실은 주민들이 모여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지원 사업 또한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거의 1월, 2월부터 전혀 지금 주민 모임들이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실까? 이미 지원 사업들은 이미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의 주민들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초반기에 진행되었던 그 실행기 사업들은 이미 예산도 각 선정 단체에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면 접촉들을 굉장히 자제시키고 네. 또 그런 이제 우려점들이 있어서 많은 모임들이 자제되어지고 어떤 부분은 거의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이 이런 전화가 와요.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공모 사업을 우리만 조차라고 이 사업들을 펼쳐도 되나요라는 전화들도 꽤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그동안 펼쳐왔던 10년 가까이 되는 이 마을 정책 사업들이 헛되이 쓰여진 예산은 아니구나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기뻤거든요. 네. 마을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민들의 만남을 독려하고 그 만남 안에서 소통과 또 어울림의 장들을 계속 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틀로 우리 지원 사업들이 펼쳐지고 교육도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의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기록으로도 남기는 작업들이 저희 마을지원센터였는데 그런 그동안에 늘상 해왔던 주민과 주민들의 만남들, 이웃과 이웃의 만남들의 대면 접촉들이 중지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될까? 이 시기에 우리 지역사회 위기에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고민하는 그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마을 공동 실천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자. 그 마을 공동 실천 계획 중에서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우리 동네넷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을 조금 우리가 거르는 역할들을 해보자. 그래서 은평구 마을에는 각 동마다 주민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 그래서 은평구는 16개의 동네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 동네 네트워크 안에서의 그런 이제 관계망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저희가 제일 고민했었던 거는 아마도 사회자님도 알다시피 무분별한 정보가 난무하면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던 과정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동네넷 채널을 통해서 지금 동네넷에 들어와 있는 주민이 2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는 더 많은 이웃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 관계망 네트워크 안에서도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보자.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좀 최소화해보는 역할들을 해보자. 두 번째로는 서로 심리 면역을 키워보자. 이 안에서 격려와 위로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심리 면역을 키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해보게 하는 발현하게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슬기로운 방구석 생활이라든지 이런 이제 재미있는 이벤트로 해서 집에서 또는 335 이렇게 모임들을 가지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행복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가고 있는지를 영상에 담기도 하고 이야기로 풀어내기도 하고 사진으로 담아주시면 그런 에너지들이 서로에게 전해지는 그런 활동들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은 공동 실천 계획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마스크가 꼭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들에게 뭐랄까요 정나눔 마스크 만들기 네네.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또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정나눔 마스크 만들기를 좀 마을에 발현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목표는 한 1,000개 정도를 만들자.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 마음과 함께 전달해보는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했죠. 이 1,000개가 은평 전역을 아우를 수 있을까? 못하죠. 1,000개로 어떻게 그 많은 또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눔할 수는 없었죠. 저희가 처음 시도했던 것은 발현시켜보자라는 거였어요. 선한 영향력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마을에 이러한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던졌고 마을은 그것을 흔쾌히 따뜻함으로 감싸 안았거든요. 이것이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실천 계획으로 그동안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또 바깥 놀이까지 또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돌봄조차도 집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주거 비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에도 생활의 편리성은 있지만 주택의 구조상 층간소음의 문제 그리고 주거 갈등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아파트 안에서 우리가 좀 심리 면역을 키울 수 있고 공동체성을 강화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좀 줘보자라는 측면에서 발코니 음악회를 기획하게 네네. 되었어요. 이탈리아의 발코니 음악회가 생각이 모티브가 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이제 저희는 이런 고민이었어요. 주민이 관객으로서만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이 주인공이면서 관객이면 어떨까라는 측면으로 접근되어 있고 또 만약에 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도 있고 하니 1인 독주나 독창 그다음에 중창이라든지 이런 공연들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시간대별로 릴레이식 공연으로 이어지면 어떨까.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 안에서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지역 감염의 우려들도 최소화시키고 또 그 역할들을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발코니 음악회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발코니 음악회의 그 가장 중요한 점들은 지역의 주민들 지금 현재 공연을 하거나 또는 전공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 쪽의 전공자들도 바깥에서 공연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자기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연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내가 가진 재능이 지역의 나눔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안에 심리 면역을 키울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 자기 만족들도 높고 또 요즘은 1인 1학기를 많이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보통 한 학기 정도는 연주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무연주거든요. 저는 제 몸이 악기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능 기부자도 아파트 안에서 구했었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재능 기부자를 모집했었고
그 모집된 재능 기부자들이 시간대별로 릴레이식으로 공연을 했고 일테면 잔치상을 차릴 때 차려진 멋지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서 오셔서 드세요가 아니고 우리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잔치상에 어떤 음식을 내놓을까요? 그래서 같이 메뉴도 정하고 시장에 가서 음식도 사오고 그 사오는 음식들을 어떤 분은 요리도 하고 어떤 분은 상을 차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역할들을 지역사회에다가 발현시키신 거죠. 주동케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각 개별적인 역할을 드렸고 그분들이 차려낸 멋진 음악회를 통해서 서로에게 심리 면역을 키우는 계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예상치 않게 그 전남 화훼농가가 네. 코로나로 인해서 수줄길이 막혀버린 네, 맞아요. 그런 전남 화훼농가의 앞에 수확기를 앞둔 그 수국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수국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 소진할 수 있을까? 그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그 이제 단위하고 연결이 돼서 네네. 그러면 그 꽃나눔 행사도 함께 여기다가 펼쳐보면 어떨까. 그래서 봄꽃은 사연을 싣고라는 코너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네. 그동안 아파트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고맙고 감사하고 또 층간소음의 여러 다방한 문제들로 갈등 상황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이웃들에게 그동안의 미안함과 감사함을 표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들 안에서 서로 간의 이웃 간의 관계들이 돈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봄꽃은 사연을 싣고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발코니 음악회를 주최하는 것들도 굉장히 감사함과 감동이 컸지만 봄꽃은 사연을 싣고라는 이 코너에서 주민들의 만족감과 또 그 감동이 정말 많이 어우러졌던 그런 행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지원센터가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걸 마을지원센터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뒤에서 도움을 드리는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그 발코니 음악제는 거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마을 공동체의 어떤 네. 종합 선물 세트 같으네요. 네. 예. 네.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항상 앞서서 뭔가를 막 주민들에게 하자가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기획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정말 그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이번에 네. 아주 그냥 한번 대놓고 해보신 게 되는 거군요. 네. 재밌으셨겠어요. 확실히 이게 그동안 이제 저희가 마을 공동체 뭐 지원 사업이나 다양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평구에 내재되어 있던 에너지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 위기를 통해서 사실 또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기회로 삼으셨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지원센터가 그냥 멈춰 있지 않고 다시 이렇게 다른 방향성을 찾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역시 은평구는 뭔가 다르다. 그죠?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은평구는 제가 네. 사실은 저희는 이제 게스트들한테 질문지를 잘 안 드려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할 걸 되게 많이 해오셨는데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질문이 다 끊겼습니다. 마지막에 뒤로 연결하면서 그래서 25개 자치구에 나름 중간 지원 조직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직영센터인 경우도 있고 저희처럼 민간의 어떤 센터 아니면 또 아직 그런 센터의 개념이 아닌 지원단위 형태로든 어쨌든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단연코 그동안 은평구는 확실히 달랐다라는 평을 많이 듣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원센터의 세 번째 우리 센터장님으로 취임을 하셔서
지금 이제 또 다른 전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또 맡으셨어요. 직영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어려운 시기에 맡으셔서 이렇게 은평구 마을지원센터를 이끌어 오셨는데 은평구의 마을 공동체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흔히 은평구 하게 되면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또는 시민사회의 저력이 빵빵한 곳, 네라고 외부에서 그렇게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구태여 앞에 나서면서 우리는 공동체가 잘 돼 있어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저변 확대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시민의 힘들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 은평구가 사람의 마을 은평이라고 네. 실제로 마을 공동체 사업은 마을 정책 사업은 사람을 남기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사람을 남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관계적인 부분들도 있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량로 인해서 또 펼쳐내어지는 여러 단위의 그런 이제 활동들도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또 사회의 정책이나 이런 제도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관계망 안에서 풀어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실험의 무대를 가졌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단순하게 시민들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참여의 그 통로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했었고 그 통로들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었죠. 뭐 시민사회 운동들로부터 오래도록 그 어떤 그 역사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참여 예산이라든지 또 그동안 마을 정책 사업으로 내려왔던 마을 계획의 그런 감동의 경험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마을 계획 안에서 주민의 주도성 그리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들을 만들어내고자 그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참여를 통해서 진정 이 주민 역할들을 하시도록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펼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장들을 이야기했었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던져내는 그 공론의 장들, 그 공론장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안에서 335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었고 그것을 또 실천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많은 그동안에 이제 그것을 주민 자치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등장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그런 문제들을 당사자가 돼서 불편함을 그동안은 호소하고 민원으로서만 제기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불편함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때로는 제도로서 때로는 그것을 정책으로서 해달라 요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실험 무대들을 많이 만들어 왔었는데요. 이것이 우리 은평의 변화이지 않을까요? 이런 경험치들이 축적이 되고 그런 축적된 경험치 안에서 우리들은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시민사회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해오던 일들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마을 공동체라는 게 낯선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쭉 해오던 것들이 약간 네. 정책화되고 더 정형화되어서 드러난 건데 은평은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훈련되어 왔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딱 요시땡 했을 때 확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네, 네. 그게 이제 은평만의 특징이고 은평이 지금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었다. 네. 뭐 이렇게 다들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시는 거고 또 거기에
또 앞장서서 어려울 때 힘을 또 내주시고 계시는 선장님이신 거죠? 네, 그 마을 지원센터 또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데 마을 지원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매뉴얼대로 어떤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들도 있고 또 그것들을 우리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 이유는 현장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매뉴얼도 없고 그렇지만 실험의 무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 안에서 찾아보기도 하는 거고 실제로 해보기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좀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당사자인 주민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로서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아우, 이렇게 역시 마을 라디오라서 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여쭤보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너무 빨리 저희 시간이 네. 끝났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춘희 센터장님은 조만간에 제가 2탄으로 다시 모셔야 저희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들을 조금은 더 해소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바쁘신 중에도 사실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인사 저희 청취자님들에게 조금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힘든 와중에도 모두가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암울하지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는 하되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깝게 하는 우리 마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에너지와 힘을 줄 수 있는 심리 면역 또한 키워질 수 있도록 마을 지원센터도 더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2년) 마을 공동체가 정책으로 처음 출발할 때와 지금은 아마도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한 가지는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고 또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변하지 않는 진실이겠죠? 은평의 마을은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지원 정책과 또 지원을 위한 자원들이 함께 해온 결과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마을,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 할 마을, 우리 은평의 마을 공동체를 위해 앞으로도 은평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그리고 활동가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평 인터넷 방송국 마을 라디오 은평의 마을을 말한다. 은평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이춘희 센터장의 이야기를 진행한 김미영입니다. 나의 작은 실천은 결국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합니다. 조금만 더 일상의 규칙들을 잘 지키셔서 마스크 없이 얼굴 볼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